안녕하세요. 영동산 촌농원입니다. 오늘은 농약과 비료를 혼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보통 때 궁금해 하시고 질문 자주 들어왔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 원칙이에요. 이게 100% 정답은 아니고 제가 농사를 지면서 저는 이렇게 농약과 비료와 이제 혼용해서 연면 시비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연면 시비 하려는 목적이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제가 몇 번 항상 좀 강조하는 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그 행동을 해야 돼요. 다른 가수원에서 어떻게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 가훈은 그 사람 가훈이고 내 가훈은 내 가훈이에요. 모든 가수원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작황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는 게 연면시비인데 그냥 따라하면 안 돼요. 어떤 거를 연면시비를 하면 당도가 올라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내가 행동을 할 때는 생각을 한번 깊게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덕보다는 이제 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들이 연면 시비하는 목적을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게 편집 없이 그냥 대본 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대로 좀 제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생육 초기에는 보통은 연면 시비를 안 하고 토양 시비를 하잖아요. 겨울에 퇴비도 하고 밑비료도 하고 뭐 5대 원소, 밀양 원소 이런 거는 토양에다가 비료를 공급해 주는 게 탭이나 이런 걸 공급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왜 연면 시비를 하냐? 그러니까 식물이 원하는 그런 영양분을 토양에서 모든 걸 다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비료 간 기량작용 서로 방해하는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과를 비대시키게 하고 싶으면은 가리를 줘야 되는데 토양에다 주면은 뿌리가 지가 필요로 하고 지가 원하는 거를 이제 흡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연면시비라는 거는 잎 뒷면을 통해서 반강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이 지가 나무 몸짓을 키우려고 영양 생장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수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기에는 과일을 크게 만들고 색을 빨리 덜게 해서 나는 언제쯤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 나무들은 그렇지가 않죠. 사람하고 나무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나무들은 크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몸집을 키우려는. 그러고 종자 번식을 하려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런데 가수 농사를 짓는 가원주는 그게 아니죠. 과일을 많이 달고 크게 맛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 연면 시비를 저희들이 시기별로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제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텃밭에서 하시는 분들은 연면 시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토양에 NPK, 칼슘, 마그네슘, 뭐 항이 있으면 더 좋고 밀양 원소 이렇게만 딱 줘도 뭐 사과 수확하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저같이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같은 평수에서 최대의 수확량을 확보하고 품질 좋은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연면 시비도 하고 방제도 더 철저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텃밭에서 몇 그루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한 7대 원소, 밀양 원소만 해줘도 물만 주면은 아무 이상 없어요. 그리고 방제도 이제 더 타이트하게 안 해도 되고요. 조금 품질이 저하돼도 자가 소비할 거니까 집에서 드실 분들은 괜찮지 않아요? 그건 뭐 더 몇 번 더 안 친다 해서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성 그걸 이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시기별로 내가 원하는 거를 나무는 요소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신초를 자라기 위해서 요소 성분을 질소 성분을
흡수해가지고 나무를 키우려고 그러는데 나는 너 크지마. 이제 안 커도 돼. 밀식 재배도 하고 나무 사이도 좁고 그런데 자꾸 크면은 안 돼. 너는 지금 이제 꽃눈을 만들 시기야. 그래야지 내년에 꽃눈을 만들어서 나한테 보답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인상가리를 연면 시비를 하는 거예요. 도장지 억제, 신초를 멈추게 하고, 완전 멈추게 하는 거는 없어요. 어느 정도 완화시킨다. 신초를, 자람새를 완화시키고, 나무를 튼튼하게 하고, 또 꽃눈을 만들어라. 이제 그만 커라. 신초 그만 커. 그래서 인상가리를 5월달에 뭐 수세가 센 나무 같은 경우는 인상가리를 하고, 더 극단적으로는 생장 억제제 이제 비비풀 같은 거를 강제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뿌리에서는 나무가 선택해서 먹지만 연면시비는 비료 성분을 녹여 가지고 아주 작은 입자 그걸로 잎 뒷면에다가 하면은 나무가 먹기 싫어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내 욕심만 하면 안 되겠죠. 나무 수세를 잘 알고 판단을 해야 돼요. 수세가 약한 데다 인상가리를 넣으면 그건 죽으라는 거죠. 그거는. 안 그래도 잎이 두껍지도 않고 얇고 신초도 벌써 멎었는데 거기다가 인상가리를 해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아픈 사람한테 더 아프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세가 센 나무 이런 거를 인상가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수세가 약하면은 요소를 연면시비하고, 그래서 나무 수세를 이제 초보자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나무 수세예요. 저같이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저는 어떤 나무든 이래 멀리서 봐도 뭐 수백 메다 돼도 저거는 좀 수세가 약하구나, 저거는 수세가 너무 세구나 알 수가 있어요. 뭐 몇백 메다 돼도 신초 나오는 색깔이나 신초 그 도장질만 보면. 근데 이제 도시에서 살다가 은퇴하신 분들은 이런 잘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하잖아요, 너무나. 그래서 그 식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핵심을 목적성, 그러고 왜 그 시기별로 하는지 그 목적을 확실히 이제 아시겠죠? 제가 영상을 너무 항상 너무 길게 찍어가지고 좀 줄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목적, 핵심 그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의 이제 결론, 이제 제목, 이 농약과 비료를 혼용할 수 있는 방법,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농약과 칼슘 혼용할 수 있는 방법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도예요, 농도. 농약만 살포할 때는 농약 효과가 100이라고 생각했을 때, 연면시비를 거기다가 비료 성분을 추가했을 때는, 한 가지를 추가했을 때는 농약, 예를 들어서 농약 효과가 100이었다가 80으로 떨어지고, 이해하기 좋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단순하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비료를 넣었다 이러면은 60%로 뚝 떨어지고, 뭐 완전 피해를 보는 거예요. 농도가 짙으면은 입이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배가 고파요. 지금 고픈데 갑자기 막 기름진 그런 고기를 먹어봐요. 설사하잖아요. 식물도 비슷해요.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있어요. 양이 뭐 1시간에 뭐 어떤 농도,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농도 막 진한 걸 갖다 입에다 강제로 연면 시비를 하면은 입이 무조건 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입이 이제 타 들어가는 현상, 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죽는 거예요. 농도가 짙으면은. 그래서 적정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농약과 혼용할 때는 특히 단독으로 이제 이거를 비료 성분을 연면 시비할 때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필요한, 최소한 나무가 필요한, 식물이 필요한 그런 비료 성분을 이 정도 영양 실조 안 걸리게 이 정도는 보충해 줘야 되겠다. 지금 장마철에는 뿌리 활동이 저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리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고 병의 저항성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좀 요소를 이 정도 연면 시비를 해줘서 좀 활력을 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연면 시비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농도, 저번 칼슘도 마찬가지 농도를 낮추라. 농약도 적정량. 예를 들어서 저게 한 병에 500리터에 넣으라는 농약을 예를 들어서 250리터에 농약을 타요. 그러면 이제 농도가 배가 된 거죠. 걷다 대고 거기에 농약 성분 하나도 아니고 3가지 4가지를 섞어서 치잖아요. 살균제, 살충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게 또 마찬가지로 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입에서 그거를 흡수도 못하고 이제 문제가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근데 편의성 저희들이 자꾸 혼합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저도 농사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혼용해서 살포를 하면 좋을까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한번 약을 친다든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저도 한 3년 전서까지는 줄로 치는 거 그냥 동력 분무기로 다 쳤어요. 혼자 줄 잡아주는 사람도 없이 한 100m, 110m 되는 거 막 그런 거를. 그러면 여름에 한번 치고 나면은 우비 입고 치야 되잖아. 마스크 쓰고. 그러면 장화가 정말 물이 절퍽절퍽해요. 땀이 장화로 내려가서 온몸이 진짜 샤워죠. 야, 이러다가 정말 잘못하면 쓰러지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한번 방지하기가 힘든데 하나라도 더 이제 연면 시비할 때 농약 살포할 때 비료 성분을 보충해 주고 싶은 마음 이제 저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농도를 낮게 해라. 그러고 비료를 한 가지만 해라. 여러 가지 한 가지 이상 하면 안 돼요. 농약과 연면 시비할 때는 인산가리를 이제 농약과 혼용할 때는 한 가지 인산가리만 해야지. 뭐 그렇게 그건 철저하게 지켜야 돼. 한 가지만 하고 농도를 단독으로 할 때보다는 반으로 줄여라. 양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한낮에 항상 이거는 정말 강조하는 거예요. 한낮에 하면 절대 안 돼요. 한낮에 햇빛이 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꼭 하셔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이제 연면 시비를 하셔야지 이제 제일 이제 피해를 안 보고 효과를 이제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료 성분이라는 게 항산가리 있잖아요. 항산가리 항이 들어있는 거는 농약과 혼용하면 안 돼요. 저번에 칼슘제는 염화칼슘은 농약과 혼용하지 말라고 그랬죠. 절대. 그래 이제 이거 항산가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농도를 낮게 해도 안 좋기 때문에 항산가리는 토양 시비를 해요. 저도 항상 항산가리는 토양 시비를 하고, 단독으로 할 때는 이제 항산가리는 단독으로 할 때는 단독으로 이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비료 인산가리 뭐 이런 거 마그네슘 이런 거는 다 혼용을 해도 돼요. 농도를 좀 적게 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연면 시비용 수용성 비료가 따로 있어요. 토양에 주는 그런 비료가 있고, 연면 시비용 물에 잘 녹는 그런 비료가 따로 이래 분리가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연면 시비할 때는 꼭 조금 비싸도 연면 시비용을 사서 농약에 잘 녹여서 이제 넣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농약, 비료, 뭐 칼슘이든 어떤 거든 약통에 다 넣어서 이렇게 줬으면 안 되고요. 하나씩 잘 안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말이 많은데 잘 안 녹는 것부터 저는 이제 녹여서 하나씩 넣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에는 SS기가 아니니까
이제 양동이 같은 데다 물을 한 10리터 받아 놓고 거기다가 안 녹는 거 뭐 입상 뭐 수화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액상 뭐 이런 거. 저는 안 녹는 거부터 해요. 하나씩 다 젖어서 녹으면 약통에 넣고요. 교반기 돌리면서 시동을 켜서 교반기가 돌아가. 교반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를 녹여서 넣고 또 하나를 녹여서 넣고 하나를 넣어서 넣고 마지막에는 이제 저 비료나 칼슘이나 넣고 그러고 이제 전착제를 넣고 그 전착제에 대해서 또 말씀할 이거는 또 따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전착제를 장마철 정도만 저는 사용을 하고 보통 따를 때는 잘 사용을 안 해요. 뭐든지 돈이잖아요. 돈이고 이게 또 초기에는 약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장마철엔 적극적으로 전착제를 사용해야 되는데 장마철 아닌 기간에는 저는 되도록이면 전착제를 사용을 안 해요. 특히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혼합하고 이러면은 또 그게 약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장마철 같은 경우는 날씨가 흐리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방지하면 약해가 좀 습도가 높고 하면은 좀 약해가 적어요. 그래서 장마철에는 또 비 오면은 약이나 비료 성분이 쉽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때는 꼭 뭐 침투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고착제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선택해서 약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 대본 없이 막 얘기하다 보니까 다 얘기했나 모르겠네. 중요한 거 이제 한번 들으셔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한번 다시 이렇게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서 제가 말하려는 그런 의도, 취지 그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해서 공부한 걸 갖다가 현장에 적용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